비가 오니까 좋습니까? 비 오면 나 제일 안 좋은데. 날씨 흐리고 비 오면요, 다 아파요. 옛날에 싸웠던데, 맞았던데 다 아프고, 교통사고 났던 이, 뒤에서 차가 와 들이받아가지고, 3번이나 그냥, 충격받았던, 병원은 안 갔지만, 그게 나중에 다 휴증이 넘어가지고, 비만 오든지, 비 오기 전에 흐리면, 날씨 예보를 잘 합니다. 지금 엄청 몸이 무거워요. 자, 몸이 무거울 때 좀 같이 좀 몸 좀 풉시다. 자, 눈이 좀, 한참 있어요. 눈이 좀 피곤할 거예요. 자, 손을 비비시고, 팔이 비비는 거 봤죠? 그렇게 잘 비비잖아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무슨 냄새? 오징어 냄새가 나야 돼. 그 정도 비벼야 돼. 시작! 그만. 자, 눈에 대세요. 살짝. 자, 그 다음에 눈 위쪽, 뼈가 있는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놓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놓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아래쪽. 아래쪽 뼈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한 번 더 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나와보세요. 눈이 시원하나요? 네. 많이 시원하죠? 눈이 피로하면요, 머리도 피곤해요. 눈에 피로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눈에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운동을 하시면, 안구 건조증이 다 없어집니다. 자, 질병 짝짓기. 제가 서울에,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처음 갔어요. 2가지 실수를 했어. 버스를 탁 탔는데, 뭐 살이 많이 탔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출근 시간이라. 가방을 들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가방을 들어주겠대요. 좀 경계가 되긴 했지만, 근데 새치기가 많았거든. 그래서 그 가방을 줬는데, 이분이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들어주더라고. 제가 이제 먼저 내리게 됐는데, 고맙잖아요. 인사를 해야죠. 욕받습니다. 했더만, 온 버스 안에서 욕받습니다 했는데, 그게 진짜 욕인 줄 아는가 봐. 난 포항에서는 인사가 욕받습니다 그래요. 수고한 사람을 욕받습니다 하는데, 나는 인사할 거라고, 아이고, 욕받습니다 하고, 가방을 딱 받는데, 여자가 얼굴이 빡빡 해주고, 사람들이 다 왜 쳐다보지? 나중에 보니까 이 사투리가, 욕받습니다 하는 사투리가 쓰면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그날이에요. 식당에 딱 갔는데요, 국을 내줬는데 미역국이 다 식었어요. 아줌마, 이거 좀 데파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데파달라고. 그러니까 뭐 쫙 썰지만 팔을 갖다 막 넣어주는 거야. 순간 팔을 이게 왜 있냐 하니까 데파도를 하느냐고. 그래서 이번에 좀 잘못됐구나. 서로 이게 안 되는 거야. 대표돌라는 말을 경상도는 뭐라 그래요? 대파돌라 그래. 대파. 대파하고 대파하고 달라요, 우리는. 같은 한국말이라도. 근데 제가 많이 고쳐졌어요. 처음에는 전라도 쪽에 가서 부흥회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길을 쫑긋해서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경우는. 근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사투리를 이제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억양은 남더라고요. 그 미국 갔는데도 경상도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억양은 남는 것 같아요. 자, 질병 짝짓기예요. 짝짓기. 간하고
심장이 뭐 하고 있어요? 손잡고 있잖아요, 지금. 짝짓기 한다. 그래서, 죄는, 죄와 짝짓기를 잘해요. 어둠이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빛이 빛을 좋아하지. 그래서, 말을 탁 사가지고, 당나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이 주인이 왜 당나귀를 샀냐? 원래 있던 당나귀가 있는데, 이 당나귀가 말썽꾸러기야. 말은 안 들어. 아주 고약해. 말썽만 피고,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당나귀를 팔려고. 마침 당나귀 시장에 와서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당나귀가 있어. 이걸 다 뭐, 건강해 보여. 주인, 파는 사람에게 이 당나귀가 말을 잘 듣습니까? 말 잘 듣습니다. 말썽 안 피우나요? 하나도 안 피우는데. 그런데 내가 이걸 가져가서 훈련을 시켜보고 혹시 말 안 들으면 다른 걸 바꿔줘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져와서 딱 갖다 놨는데, 이 당나귀가 집에 있는 말썽 많이 피우는 당나귀하고 너무너무 잘 놀아. 너무너무 친해. 이 주인은 시험도 안 해보고 두 마리 다 갖다 팔아버렸어. 왜 그랬게요? 짝짓기지. 두 놈 다 똑같은 놈이야. 말썽 피우는 놈끼리 잘 어울려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들이 보면요, 말썽 피우는 놈끼리 잘 어울리고, 착한 놈들끼리 잘 어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오래 어울려요. 맞죠? 병도 그래요, 병도. 그 놈을 보니까 그 놈이라. 저거 훈련시킬 필요도 없다. 잘 어울리는 거 보니까 저놈도 말썽투성이야. 그래서 둘 다 팔아버렸대요. 자, 이 짝짓기를 보니까 전번에 어디에 있습니까? 1번.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키는 내장 지방의 세포 성장 촉진 물질이 폴립을 만들어서 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장의 폴립은, 용종은 어디로? 심장의 관상동맥에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간에서 또 초음파 지방간은 심장으로, 그 다음 뇌졸중으로. 남산형 복부 비만은 어디로? 대장에 용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 그 다음에 뇌에 무증상 뇌졸중이 발견된 사람은 심장하고 관계가 있다. 삼겹살 복부 비만은 여기에 기관지 천식의 위험이 있고, 이렇게 짝짓기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저번에 했는 거 연구했죠? 그래서 지방간은 심혈관 질환 경고 등이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몇 배? 4배나 있다, 4배.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지방간이 있다는 말은요, 저녁에 물 많이 드세요? 늦은 저녁에 간식, 회식. 요즘 현대인들이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침 잘 안 드시죠? 거의 아침을 굶다시피 하고 가요. 우유 한 잔, 아니면은 주스 한 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가서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배고프거든요. 여러분, 수분이 있는 녹즙이나 음료수는요, 아무리 영양 칼로리를 맞춰도 그것은 배가 고픕니다. 영양을 정상적으로 흡수가 안 됩니다. 대부분이 소실됩니다. 근데 배가 빨리 고프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화가 잘 되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사발 들어보셨나요? 묵사발. 아시죠? 묵을 해가지고, 그 김하고 양념 넣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배가 빨리 고파요, 못 고파요? 배 크면 고파요. 자, 비빔국수를 먹는 거 하고, 잔치국수를 먹는 거 하고, 어떤 게 배가 빨리 고플까요?
물국수, 잔치국수가 훨씬 배가 빨리 고픕니다. 왜? 수분 때문에. 그래서 영양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세포가 나 배고프다 소리치는 거예요. 그걸 머리에다 전달시켜서 배고픔을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위장이 비워진 게 아니에요. 수분 때문에 영양이 전달이 안 된다. 거의 가벼운 지방은 소화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지방은 물이 섞여도 흡수가 돼요. 왜? 가볍고. 우리 중에 이제 우리 영양에 세 가지가 있는데 3대 영양소이면 단백질, 탄수화물, 당질 같은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소화가 빠른 게 뭐예요? 지방이에요. 탄수화물이 아니고. 탄수화물 가운데도 단순 당질이 있고 다당 당질이 있어. 다당. 우리가 먹는 현미밥이나 백미밥이나 밀가루나 이런 건 전부 다당 종류예요. 여러 가지 당이다 이 말이죠. 근데 설탕, 꿀 뭐 이런 건 다 뭐예요? 단순한 당이에요. 단순한 당이 소화가 빨라요? 복합 당이 빨라요? 단순한 게 빠르죠. 그러면 이 단순한 게 소화가 빠른 건 좋은데 소화 생리학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요. 왜? 너무 빨라버리면 당이 급속히 쫙 올라가 버리잖아요. 혈액 속에 당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당이 급속히 올라가면 이게 뭘 가져와요? 혈관에 스파이크, 상처를 가져온다고요. 갑자기 올라가면 안 돼요. 당이 갑자기 혈액 속에 많이 모여버리면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물엿처럼 끈적끈적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 막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감정의 기복도 심해져요. 그래서 단순한 복합보다가 단순한 당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탕이나 꿀이나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럼 어떤 게 좋아요? 과일탕도 좋은 게 아니에요? 과일탕도 복합이 아니고 단순이에요, 단순. 그런 걸 먹으면 바로 쫙 올라. 그런 걸 자꾸 먹으면 성질도 급해지고, 참을성도 없고, 바람도 잘 피우고. 어린아이 때 그런 당을 좋아하는 아이는, 단순 당을 좋아하는 아이는 크면 반드시 바람 피운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음식을 안 먹여야지. 그래서 삼손이 단순 당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가 죽은 시체에다가 그 벌들이 꿀을 만들어놔요, 꿀. 그 사단이 그린 거잖아요. 근데 사체에 거기서 나온 꿀을 어떻게 먹어?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해서 먹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갖다 주잖아요. 그만큼 좋아했다, 당을. 근데 이런 단순 당을 좋아하면 성격도 급해요. 조급해요. 감사하지도 않고 보상 심리가 강해져요. 뇌도 중독이 됩니다. 뇌가 마약처럼 중독됩니다. 단순 당을 좋아하면. 굉장히 안 좋죠. 또 신앙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 당을 좋아하면 단순하게 믿지를 않아. 복잡해져. 보상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뭘 준다, 축복 준다 하면 좋아해. 물질적인 복을 준다 하면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뭘 한다 이러면 별로 싫어해. 계산적이 돼요. 그래서 단순한 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미와 백미도 또 달라요. 백미와 현미는 다 복합이긴 하지만 현미가 훨씬 늦어요. 백미가 훨씬 빨라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류를 드셔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아침을 거의 안 먹고, 오늘 이제 국수가 나올 거예요. 비가 오고 이러는데, 원래 비빔국수를 하려 했는데, 좀 추울 것 같았어. 물국수 따뜻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물국수는 자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 종류들은 수분이 있어도 지방은 흡수가 돼. 나머지는 그냥 유실.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 그래서 밥도
그냥 먹는 거하고 국에 말아 드시는 거하고 달라요. 국에 말아 드시면 훨씬 배가 빨리 고파요. 수분 때문에. 근데 영양은 적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햄버거 빵 하나 먹는데도 음료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병이. 컵. 그렇게, 그런 걸 먹을 때 음료수나 우유를 자꾸 마시면 지방만 흡수가 돼요. 그래서 비대해지죠. 그래서 세계에서 비만 1위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영양실조 1위도 미국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수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아침 같은 경우에 주스에 아무리 영양을 만들고 녹즙을 하고 해도 그건 옳지 않다. 안 내게 낫다. 그래서 아침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밤새 동안 보통 식사를 하고 나면 다음 식사까지가 5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사를 저녁에 몇 시에 해요? 6시에 하잖아요. 그러면 5시간이면 몇 시에요? 밤 11시에요. 근데 또 5시간이나 추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열 몇 시간을 그냥 위장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가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준비된 시간이에요. 위가 가장 많이 휴식을 하고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가장 좋은 때가 아침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아침을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지. 해가 지면 저녁이잖아요. 해가 뜨면 뭐예요? 아침이잖아요. 해가 중간에 가면 뭐예요?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해가 시계야. 그래서 해가 어디 가서 해가 잘 모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꺼놓고 여기다 막대기를 딱 세우면요, 이 그림자가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많이 들이워지면 뭐가 와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들어지면 해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해가 중간에 오면 그림자가 거의 없어지죠. 그럼 이제 12시구나. 그죠? 그래서 반대로 이쪽으로 그림자가 주어지면 길게 주어지면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가지고 뭘 했어요? 시간을 봤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우주의 시간이 은하계가 20조가 있어요. 적게는 태양계 자체도 보면 각자가 도는 것 같지만은요, 각자가 돌면서 전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돌까요? 오리온 성자가 있는 그쪽 방향으로 다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죠? 오리온 성이 있는 그 터널을 탁 지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어디로 와요? 거리로 오시고, 성도들이 구원해서 갈 때도 어디로 가요? 오리온 성이 있는 그 터널로 가요. 근데 그것이 태양계하고 일직선으로 딱 1년에 한 번씩 딱 일직선이 되면요, 엄청난 밝은 빛이 지구에 이르러 옵니다. 근데 엄청난 밝은 빛을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너무 큰 소리, 너무 밝은 빛, 너무 작은 소리, 너무 작은 빛은 감지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거 감지되면 큰일 나죠. 그런 빛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모든 우주가 어마어마한 우주의 세계잖아요. 그냥 1초당 우주가 72km가 확대된다.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별 세계들, 이 물질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물질 세계는 그 우주의 4%밖에 안 돼요. 그 4%밖에 안 되는 그 모든 물질들이, 별들이라든가 이 지구까지도,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공전. 그죠?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은 방향이에요.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도는 일정한 그게 있어요. 우리 몸도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 몸의 시간이 있고
각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심장은 심장대로 초시계처럼 막 돌고요. 위장은 5시간마다 그렇게 가고요. 다 돌아요. 그 시간의 간격이 리듬이 있단 말이죠. 그 리듬이 전체 하나를 향해서 똑같이 가요. 그런데 그 시간의 리듬을 바꿔버리면 이게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식을 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 아침 10시에 먹고 오후 3시에 먹고 이건 너무 안 좋은 거야.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맞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아침을 먹어라. 그대로 보통 8시. 회사 다니는 분 6시 먹을 수도 있겠죠? 6시에서 8시 사이. 그 다음에 저녁은 과일 하나만. 저녁 같은 경우에는 과일 하나만 드시면 삼식은 삼식인데 사실은 삼식이 아닌 거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식만 한다면 과일을 언제 먹을 거예요? 이식하시는 분들이요,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먹어요. 그리고 1시간 후나 40분 후에 밥을 먹어요.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든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술을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과일을 언제 먹겠어요? 식사하고 같이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저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볍게 먹어야 될 때가 있다면 그건 저녁이지 아침이나 점심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변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은 이 우주의 법칙.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의 소우주예요. 그 법칙이 있어요. 그 시간의 법칙이다. 리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장은 쿵짝 하는 그 사이 쉬잖아요. 위장은 언제 쉬어요? 4시간 반이 지나야 30분을 휴식해요. 근데 아침은 가장 위장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제일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음식을 넣지 않고 간단한 걸 딱 먹어버리면 점심 때까지 칼로리가 부족이 돼요. 부족하다고요. 영양이 부족하다고요. 당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몸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밥 먹을 시간은 없어. 저기 때가 돼야 먹지. 차를 마시든지 아니면 차를 안 마시면 어떻게 할까요? 뇌에 있는 활력을 끌어당겨다 써요. 심장과 전류와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쓴다고요. 몸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장병이 올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왜? 심장은 아무리 칼로리가 부족해도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약하면 다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제일 충실히 해라.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은 간단하게 해라. 과일 뭐 한 개 안 드셔도, 반 개만 드셔도 돼요. 그렇게 드셔도 거의 내가 잠을 잘 때는 다 피우쳐야 돼. 근데 그런 생활을 안 하고 반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침을 거의 안 드시고 점심을 잠깐 먹고, 점심 먹기 전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를 마시든지 아니면 간단한 과자를 먹든지 이렇게 간식을 딱 하니까 점심 밥맛이 없죠. 그럼 결국에 뭐냐면 아침 점심을 제대로 못 먹은 거는요, 몸이 기억해요. 몸에 이 정신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 예를 들어서 점심을 굶었어. 그럼 저녁을 먹어봐요. 훨씬 많이 먹어요. 저는 점심을 굶었다고 해서 훨씬 많이 먹는데, 점심을 굶고 저녁에는 굶었다고 해서 위장이 커지나요? 아니잖아요. 위장은 그대로인데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어. 그 위가 그러는 게 아니라 보상 심리가 가지고 있다고. 신경이. 다이어트 한다고 계속 굶고 조금씩 먹고 막 운동하면요, 보상 심리가 발동해요. 그래, 먹기만 먹어라. 먹으면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비축을 많이 하려고 그래, 몸이. 보상심리를. 비축을 많이 해요. 그 비축을 많이 하려면 지방세포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거든요? 보상심리가 있으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회식도 전부 저녁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족들이 뭔 잔치가 있다 이러면 꼭 저녁에 말이죠. 식당에 보면 밤 10시, 9시가 됐는데도 삼겹살, 불고기, 피자를 대낮에 배달하는 데는 잘 없어. 대부분 저녁에 보면 불티나게 배달해요. 맞죠? 그 피자가 주로 재료가 뭐예요? 그 치즈가 들어가면 위장을 피우나요? 얼마나 해로운데. 버터, 치즈는 아예 우리 식탁에 올라오면 안 돼. 근데 그런 야채 피자? 이 야채는 무슨 그게 치즈가 안 들어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저녁에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간에 뭘 쌓아요? 지방을 쌓는다. 간에 지방을 쌓는다는 말은요, 우리 몸에 제일 피가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네? 물이죠? 물이 제일 많이 가요. 그리고 모든 피는 결국에 어디로 가야 돼요? 갔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심장. 그러니까 심장에 뭔 일이 생겨요? 큰 혈관. 관상동맥이면 큰 혈관이잖아요. 그 관상동맥의 앞뒤가 막히는 거예요. 혈전으로. 그 기름들이 혈전이에요, 혈전. 그래서 혈전을 동양의학에서는 의혈이라고 그래요. 엘렌즈하에서는 울혈이라 하는데 그 성분을 검사해 보면 지방하고 단백질이에요. 거의 8, 90%가 지방하고 단백질인데 얘들이 혈액 속에 오다가 간상동맥에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다 간상동맥에 차 있는 이 혈전들이 체온이 정상적으로 따뜻할 때는 괜찮아요. 혈전이. 그런데 좀 찬데 잤다든지 아니면 방에 잠을 자도 보통 새벽 한 2시, 3시 그 정도 되면요. 우리 몸의 체온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방은 따뜻해도. 우리 몸의 체온이 많이 떨어질 때 혈전의 상태가 엉기죠. 굳어진다고요. 오래 안 된 혈전들은 금방 굳어지지 않아요. 죽처럼 있어요. 그걸 쭉 하죠. 근데 이 혈전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더 많이 엉기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면 바로 굳어요. 그러면 거기서 굳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심장 마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간에 그렇게 된 것이 심장에 그렇게 되는지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여기도 막히죠? 뒤에 있는 동맥하고 앞쪽에 있는 뇌경동맥이 올라가는 쪽에 머리로 올라가는 큰 혈관이잖아요. 그 큰 혈관들이 그냥 뭘로 막혀요? 혈전들로. 그러니까 저녁에 폭식을 한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저녁 늦은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종류들은 자기 이빨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다. 이해하셨죠?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이들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말이죠. 72배예요. 72배. 나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자, 그 다음 대장의 폴립과 간상동맥 질환의 형제지간이다. 이 폴립이 이거예요. 이게 뭐죠? 용종 또는 선종. 용종이나 선종은요, 위험수위는 똑같아요. 보통 보면 이제 선종이 암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용종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선종이든 용종이든 대부분 보면 물혹이에요. 물혹. 물혹이란 말은요, 염증이라고, 염증. 이해하셨죠? 염증이 생긴 거야.
여러분, 피가 잘 가는 곳에 염증이 생겨요? 물혹이 생겨요? 안 생겨요. 피가 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왜 피가 잘 못 갈까? 이런 분들이 장에 변비도 많고, 장도 안 좋아, 건강이. 왜? 장 쪽에, 장을 이렇게 보면, 자루처럼 생겼어요. 풍선 이렇게 불면 꼬불꼬불한 거 있죠? 그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자루처럼. 그 볼록볼록한 그곳에 뭐가 있나 하면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다고요. 이 근육이 힘이 좋을 때는 딱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볼록볼록해요. 그러면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짜요. 탄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근육이 힘이 없으면 썬해지면 장이 평평해져요. 마치 고기를 하나도 안 먹어도 고기를 먹는 짐승처럼 대장이 바뀌어져요. 자, 강아지, 사자, 호랑이, 고양이 이런 종류들은요, 육식하죠. 그 육식하는 종류들의 짐승들은요, 장이 볼록볼록하지 않아요. 좀 파이프처럼 뜨끈하게 돼 있어요. 왜? 먹은 음식을 1시간 이내로 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들은 썩은 고기를 먹어도 식중독이 걸리지 않습니다. 강아지에게 신내가 펑펑 나는 밥을 줘도 식중독이 안 걸려. 왜? 필요한 단백질만 흡수해버리고 바로 변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소나 사람이나 이런 짐승들은요, 신고 못 먹습니다. 소도 음식이 부패한 걸 주면 일절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식중독 걸려요. 사람도 장의 길이가 자기 키의 7배야. 그러면 그 긴 장을 통과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완전히 부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펑퍼짐해버리면, 그런 육식하는 동물들이 펑퍼짐하거든요? 변변해요, 파이프처럼. 그러니까 빨리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장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돌아져 있어요. 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장이 간단해요. 그냥 위장 딱 해가지고 그냥 직장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대장에다 해당되는 소장이 막 해가지고 엄청 복잡해요. 근데 그 긴 곳을 통과가 빨리 안 돼요. 펑퍼짐 내버리면. 그러면 변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장이 왜 그렇게 탄력이 없냐? 탄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끈이잖아요, 끈. 장에 볼록볼록한 자리에 근육이 있는데 이 끈이 힘이 없다. 근육에 왜 끈이 힘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힘이 있으려면 뭐가 잘 가야 돼요? 피가 잘 가서 영양과 산소와 수분과 체온을 잘 공급해야지. 그러면 근육에 힘이 있죠. 근데 피가 못 가는 거예요. 잘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장에 피가 잘 못 갈까요? 바로 지방이죠. 내장에 지방이 쌓인 거예요, 내장에. 장 쪽에 지방이 꽉 차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에는 혈관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지방이 많아질수록 장은 차지는 겁니다. 장이 차지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발효를 시킬 수 없어요. 똥을 만들려면, 똥을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발효를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장이 차면 발효가 안 돼요. 제가 좀 말씀드렸죠? 따뜻해야 발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찬데 어떻게 발효가 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음식 영양을 먹어도 발효가 안 되면 그 영양이 오히려 뭐가 된다? 독이 된다, 독이. 발효가 안 되니까. 그러면 가스가 나오고, 하품을 하고, 잠이 자주 오고, 하품하고, 가스가 나오고, 몸에 냄새가 많고. 이게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발효가 잘 되면 냄새가 안 나요.
옛날에 소들이 말이죠. 소 먹이잖아요. 집 안에 소가 있어, 소. 집 안에. 그래서 방문 열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주방 옆에 있고. 근데 소가 변을 누고 오줌을 누고 하지만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 짚을, 이제 나중에 이제 짚을 깔아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썩어서 거름이 되잖아요. 그 많이 차면은 이걸 다 퍼내야 돼. 퍼내서 이걸 뭐 해요? 퇴비를 쓴다고, 거름으로. 근데 그걸 할 때 보면 집 썩는 냄새만 나지? 집 썩는 냄새에 고초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초균이 향기가 있어요, 오히려. 좋아요. 썩는 냄새가 없었어. 근데 요즘 소 먹이는 우사, 축사, 목장 같은 데 가봐요. 냄새가 한 500m 부근만 가도 냄새가 팍 나. 왜? 복합 사료, 고기를 먹이니까. 장들이 그냥 나빠져가지고 그냥 막는 거예요. 소들이. 설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변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는 좋다 안 좋다? 발효를 정상적으로 못 시키는 거예요. 여기 퇴비 같은 거, 짐승 퇴비 같은 거 갖다 놓으면요, 발효가 덜 된 걸 뜯어보면 냄새 엄청 많이 나요. 그런 퇴비는 갖다 재놔요. 재놨다가 한해 묵혀서 그 다음에 해보면요,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금방 가서 한번 해봐요. 발효가 안 돼가지고. 냄새 너무나. 그런 걸 모종한다고 해놓고 그걸 해놔놓으면 가스가 차 다 죽어요. 식물이. 못 살아. 가스 때문에. 땅 속에서 가스가 생겨 죽는다고. 우리 몸에 있는 이 소장에 대한 부분이 차지면 발효가 안 된다. 그럼 그게 독이 된다. 그럼 왜 소장이나 장에 근육이 약해서 편편히 펴지고 말이죠. 이런 것은 장이 차다. 왜 차냐? 지방이 많이 쌓였으니까. 그것이 바로 대장에 폴립이 생기는 원인이고, 심장의 간상동맥에 기름이 많이 쌓는 거하고 장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러한 용종들이 왜 생기냐? 피가 잘 가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용종뿐만 아니라 개실염. 개실염이 뭐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섬유소가 있어요. 이 억센 섬유소들이 소화가 되고, 뭐라고 하나, 줄기만 남잖아요. 그런 줄기들이 막 가면서요, 상처를 내요. 이 상처를 낼 때 빨리 이 상처를 회복시켜줘야 돼. 근데 그 상처가 잘 안 나요. 안 나면 거기에 파지고,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점점 구멍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게 정체가 돼가지고, 고질적인 장염을 가져오는 거야. 그게 개실염이에요. 그럼 왜 그 상처가 잘 안 나냐요? 여러분, 당뇨병이 오면요, 좀 심해지면은, 심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발 쪽에 상처 하나가 나면 아무래도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놔두면 이제 나중에 상처가 더 나가지고 큰일 나죠. 왜 잘 안 날까요? 피가 잘 안 가니까. 피가 정상적으로 잘 가면 장에 그런 상처는 금방 나죠. 이게 다 뭐냐 하면 지방이 쌓인 결과예요. 장벽에, 장 주위에 그게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럼 또 하나는 숙변이에요, 숙변. 어떤 분들 막 커피 간장을, 레몬 간장을 항문에다 하면 말이죠. 장에 있는 숙변들이 막 나와. 돌처럼 딱딱한 것만 나와. 그게 오랫동안 붙어 있는 거예요. 장벽에. 그러면 야, 시원하다. 아주 정기적으로 해야지.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장을 해야 건강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 죽을 때까지 간장 안 해도 되도록 만들어 놨어. 아멘? 근데 왜 합니까? 간장을 한다는 거는요, 장이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자꾸 하면 장의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장이 기능을 할 수 없어.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계속 장을 무시하고 장을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아시겠죠?
그런 응급조치를 그런 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장에 쑥변이 붙어 있다는 말은 이 장벽에는요, 따뜻한 스팀이 나와요. 스팀. 자, 여러분, 이 손에도 스팀이 나와요, 안 나와요? 피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어떤 분 손을 만져보니까 얼음이야, 얼음. 얼음이란 말은 스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유리를 이렇게 딱 만지면 유리에 스팀, 김 자국이 딱 나야 되냐, 겨울에. 어떤 사람은 만져도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자국이 빵 나는 사람은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습기가 잘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바깥으로 나오면 습기가 나오면서 바깥에서 들어가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공격력을부터 보호해 주거든요. 소독을 하고. 그런데 이게 돼도 하나도 자국이 안 생겨. 왜? 차니까. 그 말은 스팀이 안 나온다는 말은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이 피부인데 그 피부가 정상적으로 뭐가 못 와요? 피가 못 오는 거예요. 피가 잘 가면 그게 이제 따뜻해지고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장에 스팀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면, 어떻게 장벽 안에, 장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장벽에서 안쪽으로 나와요, 스팀이. 근데 우리 피부는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장벽은 안쪽으로 나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장벽 안쪽으로 스팀이 나오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딱딱하게 붙어 있을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습변이 붙어 있어요? 안에서, 자, 이걸 잘 모르면, 가마솥 옛날에 말이죠. 밥을 해봐요, 밥을. 제가 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이 장에 갔는데 빨리 안 오시는 거야. 제가 장남이거든. 아들과 너인데, 제가 이제 제일 장남이고. 근데 어머님이 어디 시장을 갔는데, 어떤 데, 뭐 팔 걸 가지고 가요. 그럼 빨리 안 나가면 그게 팔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저녁 시간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 야, 어머니가 15일을 다시 와가지고 그 힘드는데도 저녁을 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소위 내가 장남인데 그래도 어머니 그걸 좀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동생들 야, 밥하자. 어쩌 하는데? 약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말이죠. 쌀 가져와. 니는 물 가져와. 그리고 옛날에 말이죠. 바가지 있죠. 고지 바가지. 아시죠? 바가지 그거 하고. 그다음 함재기 이만한 거 있어. 그다가 쌀을 씻어갖고 말이죠. 옛날에는 돌이 많았어요. 요즘 기계가 돌을 다 갈라내지만. 그래서 그놈을 어머니 흉내를 낸 거야. 하고 이거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오 진짜 돌이 나와. 그래서 다 해서 돌을 몇 번 했어. 돌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 다 넣고 말이죠. 어머님이 항상 딱 해놓고는 물을 붓는데 물을 측정을 하더라고. 근데 그 물 측정한 걸 잘 봤어야 되는데 그냥 누르는 줄 알았어. 그냥 물만 좀 붓고 눌렀어요. 그래 놓고 물이 이만큼 됐나 안 됐나 몰라. 해보자. 그러니 물을 뗐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탄 냄새가 나는 거야 먼저. 이 뭔가 좀 잘못됐어. 열어보니까 물이 없어. 근데 쌀은 생쌀이야. 근데 탄 냄새가 만 나고 있어. 그럼 갖다 물을 또 어떻게 갖다 부었지? 또 했어? 또 타. 그래, 또 붓고. 한 30번 열었다, 닫았다. 나중에 냄새가, 너무 탄 냄새가 나는데, 보니까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을 껐는데요. 해보니까 제일 밑에는 완전히 수치 됐고, 그 위에는 반 탔고, 그 위에는 쌀이 생쌀이고, 밥이 희한하게 삼천밥이 됐어요. 그럼에도 어머니가 오셨어. 야, 뭐가 이렇게 탄 냄새가 나냐? 엄마, 밥을 했는데, 자꾸 타. 누가 밥을 하라 했는데.
그건 뭐가 늦게 오면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밥을 했다 하니까. 그 마음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그거 먹으니까요, 완전히 탄 냄새야. 그런데도 맛있대요. 맛이 있어 맛있는 게 아니야. 아들이 처음으로 밥을 해놓은 그게 기특해가지고, 맛있다고 한 거지. 근데 그 솥에 들러붙어 시커멓게 된 걸 어떻게 끓려고, 그걸. 옛날 노쇠 숟가락 있죠? 그 노쇠 숟가락 오래 쓰다 보면 한쪽이 다 따라요. 경상도에서는 그걸 빼딱 숟가락이라고 해요. 무슨 숟가락? 빼딱이 생기잖아. 삐딱하게. 그 빼딱 숟가락이야. 그놈을 들고 막 안 떨어져요. 딱 따라붙어가지고. 근데 거기다 물을 딱 붓고요. 불을 한번 떼버리니까 손도 안 댔는데 다 떨어져. 왜? 솥이 뜨거워지면서 스팀, 수증기가 되니까 다 떨어져 버리죠. 손 안 대도. 누룽지 그럼 물 누룽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딱딱한 것도 다 떨어진다고. 여기 스팀이 나오면 어떻게 숙변이 붙어 있냐고. 그런 숙변이 붙어 있고, 변의 이물질이 그곳에 정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장 자체가 따뜻하다, 차다. 그 말은 피가 잘 간다, 못 간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장염도 치료하고, 숙변도 치료하고, 용종도 치료하고, 선종도 치료하고. 그럼 피가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방이죠, 혈전이죠. 그런 것들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그 막힌 걸 열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막힌 걸 열어주지 않고 선종이 생기면 이놈을 내시경 해갖고 여기 싹 넣어갖고 땡기면 막 눌러버리면 딱 끊어지잖아. 가는 철사거든, 머리카락처럼. 그럼 끊어져. 그럼 출혈이 일어나. 그럼 약 먹고 응고시키고. 그러면 안 생기나? 또 생겨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대장에서 폴립이 발견된 사람은 간상동맥 질환에도 문제가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폴립 환자는 심장병 발생 위험이 최대 2배가 높았다. 그러니까 장에 폴립, 용종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앞으로 이것이 암도 오지만 동시에 뭐도 와요? 간상동맥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나중에 상처가 나면 개실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막 무수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은요, 술을 먹든지, 아니면 식사 때 과일을 먹든지, 위장에서 발효시키는 음식을 자꾸 그렇게 먹게 되면은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하고 발효식품 먹는 사람, 과일을 먹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나중에 보면, 이런데 좁쌀 같은, 물고기 알 같은 게 벽에 막 생겨요. 뭐 이런 거 하나 뜯어냈죠? 제2, 제3 몇 개 계속 생겨요. 그게 계속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암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발효식품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발효는 우리 몸에 소장에서 하는 것이 발효식품을 먹어서는 안 돼. 또 위장에서 발효를 시켜서도 안 돼요. 그 하이선지자는 위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 위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먹으라. 그 혼란이 발효거든요. 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을 그렇게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인데 보시면요. 잘 보세요. 여기에 폴립이 처음에 생겼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암이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요렇게 처음에는 선종, 용종이 요렇게 생겨요. 근데 여기 뭐가 생겼죠? 예? 용종 안에 뭐가 생겼어요? 암이 생기잖아요. 선암, 요거 생기잖아요. 요렇게 해서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커져 버리는 거예요. 선종, 용종이 뭐로 가는 개축자예요? 암으로 가는 개축자예요. 그래서 대장에 용종이 생긴다는 말은 위장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 왜? 여러분, 소화기 계통에 암이 생긴다는 건요, 이미 암은 하나만 있지 않아요. 다 퍼져요. 기계상에 나와서 전이 된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암이 생겼다 이러면 다 퍼져. 왜? 암은 전이 되고요. 암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전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있는 가족들은
이 그릇들을 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소독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암이 되는데, 이제 암이 자라면 이제 여기 겉에 이게 다 망가지고 안쪽을 막아버리면 이제 음식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잘라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용종에 대한 진행 과정들입니다. 이게 다 그거잖아요. 보십시오. 생기죠? 곧 생기죠? 막 생기잖아. 이런 데 보세요. 시커멓게 되고. 궤양성 대장염, 대장이 흑색종. 이건 뭐냐 하면요. 왜 이렇게 까매졌을까요? 네? 변비약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변비약을 계속 먹으면 이렇게 까매지고 나중에 암이 와서 무슨 암이 올까요? 흑색종 암이 오는 거예요. 흑색종 암이 훨씬 위험하죠? 그래서 그 약이나 이런 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약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치료하면 그런 걸 안 쓰고도 근본적인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쓰면은 또 병에 또 약에 또 부작용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치료도 안 되고. 이게 다 용종들, 저 이제 암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암이에요. 이만큼 노력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암이에요. 이거 다 암. 이 안에는 지방이 많아요. 지방이. 그래서 장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으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 피하 지방은 또 천식을 가져온다. 자, 이 피하 지방이 뭐냐 하면요, 이 배 바깥쪽에 있는, 여기에, 이게 지방이에요. 피부 안쪽에 있는. 그 다음에 이 내장 쪽에 있는 것은 내장의 지방이에요. 내장에 지방이 끼면은 용종, 선종 이런 게 잘 생기고, 암도 잘 생기고, 동시에 뭐가 문제가 온다? 심장에 문제가 온다. 대동맥이나 그런 쪽에. 그런데 바깥쪽에 생기는 지방은요, 뭐가 와요? 천식이 잘 오는 거예요. 왜? 그것도 위까지 올라가 영향을 주거든요. 복부 비만은 배 안에 소장과 대장 사이에 낀 내장 지방과 피부 밑에 쌓이는 피하 지방 때문이다. 복부 CT를 찍으면 이 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데, 내장 지방이 더 많은 사람은 대장의 폴립 발생 위험이 3배가량 높았다. 내장 지방에서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기름이 쌓이니까 호르몬이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여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아직 폐경기가 되지 않은 사람은 여성 호르몬 어디서 만들어요? 여성계에서 만들잖아요. 난소. 거기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녀 때 아직 폐경기가 되기 전에 말이죠. 지방을 많이 쌓아버리면 그 지방에서도 뭘 만드냐 하면 여성 호르몬들을 만들어요.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요. 그럼 여성 호르몬이 너무 가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가다가 되면 뭐가 나오죠? 암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가 많다? 지방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폐경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폐경기가 지나면요, 갑자기 입맛이 막 당깁니다. 그때 몸매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져. 여성다운 게 없어진다고. 소리도 커지고. 부끄러운 게 없어요. 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그럼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무슨 호르몬이 많이 나올까요?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그러니까 소리도 쫓치는 거예요. 화도 더 내고. 근데 남자들은 또 반대요. 남자들은 이제 갱년기가 오면 뭔 현상이 와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뭐가 많이 나와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내 죽었네. 그래 있는 거지. 그 집안에 누가 소리가 더 세? 여자가 더 세는 거야. 이렇게 될 때 여성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먹도록 자꾸 땡겨요. 우리 몸이. 근데 그거를 절제를 해야 된다고요. 여성 호르몬은 필요하지만 과잉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피하 지방에 지방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결국에 이 부분이 여기까지 압력을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전식 같은 현상들이 와요. 여기도 혈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반면 피하 지방이 많으면 전식 정량이 잘 생긴다.
피부 및 지방에서 유독 많이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천식 유발에 관여하기 때문에 추정된다. 따라서 지방이 배안에 쌓인 이른바 남산형 복부 비만은 폴립위온 그룹, 뱃살이 밖에서 찝히는 삼겹살, 그는 피하 지방은 복부 비만은 천식 치약 그룹인 셈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보면 이렇게 기름이 많이 생겨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혈전을 만들고.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천식을 고치려면 단순히 천식만 고치는 게 아니죠. 뱃살에 있는 피와 지방까지 해결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뭘 먹고 뭐 운동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가 잘 가도록 만들어주면 필요 없는 걸 다 태워요. 피가 가면 그렇게 해요. 오래된 지방을 다 가지고 가고. 좋지 않아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피가 잘 가면 지방세포 속에 들어있는 독소들을 없애요. 그 독소 중에 제일 큰 독소가 뭐냐면 당독이에요. 당독. 들어보셨나요? 당분에 의한 독이라고요. 그걸 남겨놓으면 살이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근데 혈액이 가면 얘들을 청소를 다 하면요, 지방세포는 저절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나는 저체중인데, 10kg 미달인데, 살이 안 빠져야 되는데, 왜 빠지냐? 하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나는 키로수가 많았는데 막 빠져. 너무 반갑다. 너무 좋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빠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다는 사람이 있어. 그분은 누구예요? 저체중인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그 두 그룹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신 분도 지방이 많아, 필요 없는 지방이기 때문에 빼는 거고요. 빼짝 마른 사람도 지방이, 오래된 지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되지 않는 하얀색의 지방은요, 피가 가도 안 빠져요. 그건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가 돼요. 막 움직이고 할 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된 지방은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환을 시켜주면 얘들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빼짝 마르는 사람은 뭐가 빠져요? 체중이 빠져요. 그런데 계속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방이 형성됩니다. 그때 지방만 형성시키지 말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지방보다 근육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치료하는 동안에는 체중이 빠진다. 근데 집에 가서는 이 치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올라가기 시작해요. 막 올라간다고 막 올라가면 안 돼요. 적당하게 움직이면서 근육이 올라가고 좋은 지방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